국민은 관심도 없는데 허공 속 독백 같은 자기 자랑. 자성은 없고 자천만 넘친 제이노믹스 4년 자평. 국정전환 요구 외면하고 자화자찬 일관. 4년 자화자찬 말고 잘못 수습에 집중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했는데요.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실패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고 자화자찬 자기 자랑만 늘어났다고 혹평했습니다. 문재인 경제 4년 위기 속 선방인가 낙제점인가. 서로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배경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죠.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4% 달성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 4월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국제기구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것 등도 함께 강조했죠. 기획재정부도 지난 7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4년 경제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에서 코로나 위기와 일본 수출 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 신속 과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언론은 자화자찬 그만두고 잘못된 정책 기조를 당장 바꾸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공시 논평에서 소득 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처참한 실패를 하고도 낯뜨거운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몇 가지 핵심 사항 중심으로 팩트 체크를 해보죠.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부분인데요. 2019년 4분기 국내 총생산을 100이라고 했을 때 2021년 1분기 국내 총생산은 한국이 100.4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미국 99.1, 일본 97.7, 독일 94.7, 영국 90.7 등으로 아직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역성장폭이 작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경제 규모 기준 글로벌 순위가 12위에서 11호 상승해 사상 처음 탑10에 진입하고 1인당 GDP가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수출이 사상 최대라는 부분도 살펴보죠. 수출이 2020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회복하면서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은 1977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인 것도 맞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취약계층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이 호황을 구가하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런 경제 지표상 선방은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선진국과 달리 국가 봉쇄나 외출 통제 같은 극단적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대응한 게 주요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제 반대로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을 맹비난하는 것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죠. 보수 언론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올해 예상 성장률 전망이 5에서 7%로 한국보다 높다면서 정부의 빠른 경제 성장 주장을 반박합니다. 성장률은 2021년 전망치가 같아도 2020년 성장률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경제에서는 기저효과라고 하는데요. 객관적 평가를 하려면 2020년과 2021년 2년간 평균 성장률을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마이너스 1%와 올해 IMF의 전망치 3.6%를 평균하면 1.3%가 됩니다. 반면 선진국 평균은 0.2%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의 평균은 마이너스 0.3%로 여전히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만 놓고 선진국의 성장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빠르다는 보수 언론의 주장은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100조 원의 빚을 내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주장도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규모가 늘었습니다만 다른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 지출 확대 규모가 적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보수 언론의 주장은 이런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억지인 셈이죠.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워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고 고용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만 2020년에는 2.87%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객관적 경제 지표까지 무시하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에 정확히 근거해서 해야겠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보수 언론의 모순적 태도입니다. 보수 언론은 평소 대기업과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양극화 개선 노력에도 부정적이었죠.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고용지원을 재정 건전성 악화, 국가 부채 증가를 이유로 세금 퍼주기, 선거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한 게 단적인 예입니다. 부자 증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보수 언론은 서민이나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만약 문재인 정부가 보수 언론의 압력에 굴복해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포기했다면 서민의 고통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보수 언론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도가 지나쳐서 마치 한국 경제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14년 전인 2007년 대선에서 보수 언론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경제가 파탄났다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무능하고 그래서 지난 5년이 그걸 배웠지. 여러분이 10년간 기다리던 정권 교체의 날입니다. 다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 이명박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이번에도 그런 것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반성할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습니다만 정부가 강조하듯 객관적 경제 지표는 분명 괜찮은데 국민이 제대로 체감을 못하는 이유를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도 특별연설에서 경제지표와 국민의 삶 간의 괴리를 인정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가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열은 최하위층 20%의 소득에 비해 최상위층 20%의 소득이 몇 배이냐는 것을 보여주는데 2019년 4분기 6.89배였는데 1년 뒤인 지난해 4분기에는 7.82배로 악화됐습니다. 일자리 사정도 아직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못했습니다. 청년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올해 1분기 2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 대통령도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부동산 실패가 객관적 경제 성과의 빛을 바라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문재인 정부 남은 1년간 어떻게 하느냐일 것입니다. 일자리 대책 등을 통해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최근 취임 첫 의회 연설에서 부자 증세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Trickle down economics has never worked. It's time to grow the economy from the bottom and the middle out. 낙수효과 실정과 중산층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되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논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